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타이밍의 승부사 김대복입니다. 자, 부자로 가는 길 벌써 총 8편 중에서 6강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가 기초와 중급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응용하는 약간 고급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이 불꽃 돌파 매매법을 익숙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돌파 매매법이요. 첫 번째는 N자형의 숨겨진 파동의 숨겨진 비밀들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꽃 돌파의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꽃 돌파를 하는데 이제 약간 신뢰성 있는 어떤 패턴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뢰성 있는 패턴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 정도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꽃 돌파의 실전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 돌파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캔들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돌파를 할 때 캔들은 양봉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시가를 딛고 종가까지 그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무수하게 매도와 매수를 공방전을 펼치다가 종가를 양봉으로 만들 때의 시장의 힘은 지금 현재 그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군요. 그 이기는 게임에 중간에 내가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캔들은 음봉의 캔들보다 양봉의 캔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런 돌파 매매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배웠잖아요. 그 안에서 저수지 매매를 배웠을 겁니다. 저항을 돌파 매수하면 그 저항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자리는 직전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일의 고가나 주봉상의 고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확실한 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 세력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세력의 에너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볼륨 스파이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볼륨 스파이크는 통상적으로 이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전체 거래량 자체가 전날보다 220% 이상이 들어오면 좋더라. 이건 딱 통계치는 아니고 뭐 기준에 따라서 500%, 300%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자관 220% 이상이 들어올 때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봉이 필요하고요. 양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거래량, 양봉, 그리고 의미선 이렇게 삼위일체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찰스 다우 이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 기술적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어떤 이런 시장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재료가 이 시장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격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격이지 가격의 추세를 리드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유추하게 될 건 뭐냐 하면 트렌드를 순응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움직임은 반복된다는 것. 이게 회귀의 논리인데 시장이라는 건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오르는 이런 시장의 회귀론이 있고 그 회귀론에서 지난번 시간에서 배웠던 건 뭐죠? 우리가 추세라는 건 주추세선을 따라서 주추세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빗나가면 항상 주추세선으로 돌아오고
주체선을 돌아올 때 지나치게 주체선을 이탈하면 다시 돌아가는 견인 효과, 주 추세선을 따라가려는 풀백 효과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가 더 쉬울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N자형 파동의 숨겨진 비밀은요, 우리가 N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N자형 파동이 자세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N자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N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죠. 그 N자의 비밀은 뭐냐면 그 네 개의 그 두 개의 저점과 두 개의 고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의 저점이 높아지고 두 개의 고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추세의 시작 N자형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의 저점보다 2번의 고점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의 고점보다 4번의 고점이 높죠. 이게 어떤 모든 그 추세의 최소 단위가 N자형 파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삼천이나 삼산 이런 것들의 시장 흐름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파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새로운 추세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N자형 파동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여기를 못 넘잖아요. 못 넘고 떨어지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이렇게 하락형 N자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드앤숄더를 N자형 파동으로 딱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봉우리가 정상적인 봉우리가 크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어깨가 지금 현재 그 헤드보다 약하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건 모든 추세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그 N자형 파동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N자형 파동이 미달 형성되니까 페일러 스윙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을 바꾼다.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걸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 흐름이 고점을 넘지 못하는 시장 흐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지금 떨어지는 어떤 떨어질 걸 생각을 하지 못한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숨어진 비밀은 이것은 직전의 고점을 높이는 자리, 그러니까 돌파의 자리에서 매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저점, 1번과 3번의 저점은 lower high, higher low.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저점을 높여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번보다 3번이 저점이 높고 2번보다 4번이 고점이 높으니까 이랬을 때는 트렌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5번 파동으로 딱 눌림목 주고 6번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못 넘어요. 4번을 못 넘으면 이건 새로운 추세가 아니죠.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재 5번을 깨는 이 순간이 매도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수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밑에 3천의 흐름이든 그런 자리에서 반대의 흐름에서도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내렸어요. 올랐다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렸는데 이 저점을 깨면 이 저점을 깨는 자리가 오면 여기는 매도인데 저점을 안 깨고 돌아서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아주 파악하기 쉬운 거니까 N자형 파동에서 새로운 추세가 출발한다. 그것도 돌파해서. 그래서 보면 A, B, C, D, E, F, G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싸게 살려면 B, C에 사야 되고
F에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살려면. 이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제 그 불꽃 매매에서는, 불꽃 돌파에서는 이 D의 자리, 그 다음에 G의 자리,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혼마 문해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3법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쉬어라. 내가 방향성이 없을 때는 쉬면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매매해라. 그것이 상승일 때는 상승 3법이요 하락일 때는 하락 3법인데, 여기서 보면 A에서 사가지고 B에서 팔았을 때 쉬고 있다가 D 자리가 올 때 매수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D에서 사서 E에서 팔고 쉬고 있다가 F 이런 자리 사지 말고 오히려 G라는 자리, 돌파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의 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불꽃 매매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데 맥이 있고, 그 의미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는 보면 그 직전의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돌파 매매의 조건은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면 강력한 불꽃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황금 캔들, 여기서 지금 현재 한 개의 캔들이 돌릴 때는 시장 흐름 어떤 것들이 힘이 있냐면, 에너지가 아주 음축이 됐던 장대 양봉, 아니면 바닥권에서는 해머형 캔들, 이것도 중간에 의미 있는 자리를 넘을 때도 해머형 캔들이 나오는데 망치형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고점, 이건 뭐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전에 고점을 찍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오르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가격 조율 받고 다시 상승했을 때 이 자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 트렌드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지만이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불꽃 매수 첫 번째에서 배웠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양봉 밑에 에너지의 흐름들이 220% 이상의 어떤 분출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이거 뭐 200%보다 300%, 500%짜리 찾을래. 이건 여러분들의 스킬이고요.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걸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가급적이면 시장의 선도 섹터, 선도 테마, 이쪽 안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설명이 잠깐 빠졌던 건데,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스마트 머니들이 노리는 것이 후발주를 사가지고 선도주를 넘기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선도주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있는 대장주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그 에너지의 흐름은 가격대 요거 떠나서 이 돌파할 때 에너지가 아주 분출되는 것.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3위의 방책 그리고 3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장대 양봉 딱 나오고 연속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밑에 에너지가 이렇게 죽었다가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자리, 그 자리는 매수의 자리인데, 밑에 에너지가 많이 분출하고 돌파할 때 에너지가 적게 나왔던 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돌파 매수의 조건은 지금 현재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지금 현재 가미한다면 역시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들을 조금 줄여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스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꽃 돌파 패턴, 이 돌파 패턴에서 신뢰 있는 패턴은 이제 뭐 제가 아까 처음에서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추세의 기초 단위, 최초의 기초 단위는 N자형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N자형 불꽃 돌파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맞는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과 고점을 높이는 자리, 고점과 고점을 높이는 자리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더 고점과 고점을 높이는 자리,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자리.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간다. 채널을 만든다는 건 저점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건데, 이 위에 평행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추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고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은 이런 자리잖아요. 그럴 때 이 채널의 이 상단 라인을 이렇게 뚫는 자리는 지금 현재 신뢰성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패턴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고점을 일치시키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N자형 패턴을 하려면 고점도 높아져야 되죠. 고점도 높아져야 되니까 삼각형의 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그렇게 보면 상승 삼각형의 이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기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얘기하던 원형 지금 현재 불꽃 돌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컵 미드 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커피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잔의 모양을 가지고 갖는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패턴은요, N자형 돌파입니다. 뭐 N자형은 추세의 기본 단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N자형이 기본 단위이지만 기본 단위를 할 때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나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따라 사다가 물리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따라 사면 물릴 것 같은 이런 심정인데, 주식을 배우는 데서는 저는 지금 현재 확률적인 게임, 그리고 우리가 거인의 어깨를 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먼저 이 주식시장을 갔던 사람들의 길에 답이 있는 건데, 이게 기본의 기초라고 하면 이걸 두려워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돌파 매수의 기본 형태는 캔들이 지금 현재 양봉인 캔들이 의미 있는 자리, 직전의 고점이나 지금 현재 추세선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종목,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N자형 상승은 기초 단위니까 이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왔단 말이에요. 저점을 이렇게 높여왔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두 개의 저점과 두 개의 고점이 동시에 좋아지는 추세, 이게 N자형이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사케다의 3법을 이야기할 때 돌파하고 쉬어라. 근데 이렇게 쉴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쫙 늘면서 돌파 다시가 나오면 이건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밑에 이렇게 돌파하고 쉴 때에 거래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건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불꽃 돌파에는 볼륨이 스파이크 일어나야 된다. 지난번에 우주선의 우주선이 지금 현재 이륙할 때 에너지를 확 쏟아붓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채널 돌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채널이라는 건 상승이든 행보이든 하락이든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상승의 채널을 보시면 상승의 채널이라는 것은 N자형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왜?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그 평행되는 자리를 그 채널 라인을 정했는데 그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니까 이것은 결국은 불꽃 돌파 매수의 어떤 두 번째의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N자형 패턴과 이 채널 패턴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면 시장에서 절대 잃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물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싼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 심리는 이 자리를 딱 돌파하는 순간에 지금 현재 매도를 걸어놨던 사람들이 스톱을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도를 했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처음 시간에 제가 이 주식 투자에서 본질은 매수하는 사람이나 매도하는 사람들이 포지션을 내가 취하는 이런 자리는 그 방향을 얻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에 자리 잡았던 걸 해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는 이런 여기서 매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매도의 심리가 한꺼번에 다 먹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만큼 올랐던 만큼 위에도 이만큼 오르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이런 쪽의 마디와 목표치 분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니콜라스 다비스는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치고 받고 이렇게 지지하고 여기는 저항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새로운 추세의 출발이라고 봤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신뢰가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 제가 먼저 N자형의 그 상승이 그 추세의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박스권의 이 자리는 저점이 거의 일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만 돌파한다고 신뢰를 쭉 갖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어떤 채널과 N자형보다는 약간 신뢰성은 떨어지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성공적인 이런 흐름들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있구나요. 지금 이제 삼각형 돌파입니다. 삼각형은 이게 뭐 직각 삼각형도 있고 지금 현재 대칭형 삼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삼각형의 시작점은 일단 어떻게 보면 파동이 큰 파동으로 갔다가 작은 파동, 그다음에 더 작은 파동으로 수렴하다가 꼭지점에서 변화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 삼각형이 우리가 N자형 상승하고 가장 근접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고점은 일치돼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B가 A보다 높고 C보다 높으니까 시장 흐름은 여기가 일단 저점을 행했는데 여기보다 높은 자리가 나오면 이건 상승의 추세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하단에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볼륨이 기존의 흐름보다 220% 이상으로 나오는 자리가 좋겠다. 자, 원형 돌파는 지금 현재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핸들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럼 우리는 이걸 커피 잔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커피 잔이 있는데 이 손잡이 이 부분을 만드는 이 과정에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는 돌파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형도 마찬가지로 원형이라는 걸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서 축 올라왔다가 저항을 뚫고 다시 이렇게 보면 조정을 받았다가
이 조정 자리를 넘어가는 것. 첫 번째 시간에 북극성 패턴에서 우리가 깃발형이라는 걸 배웠죠. 상승을 2배 정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조밀하게 조정받았다가 치고 올라오는 거. 이걸 거꾸로 요만큼만 놓고 보면 그런 거다. 우리는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정리하면 그 불꽃 돌파 매매는 기본적으로 그 캔들과 거래량과 추세, 이게 삼위일체로 동시에 나타내는 자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상승의 어떤 초입이냐 아니면 중간 단계이냐 그렇게 봐야 되고, 기울기는 가파르냐 이런 게 중요하다. 시장이 이제 고급반에 가면 걔네 이론에 의해서 괜히 주가를 올라갈 때 이 각도를 예각 45도 각도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불꽃 돌파에도 급등주가 나옵니다. 그 급등주는 상승 초입의 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나올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보면 가파르게 나올수록 좋은 건데, 가파르게 나오면 내가 행동을 잘 못 따라해요. 그 왜 못 따라하냐면 내가 남들보다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때 뭘 보죠? 그 혼마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게 기본적으로는 방책인데,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의 시장 흐름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홀딩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초입 단계하고 달리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심을 넘어서 일단 과하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발을 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섹터의 중심주 중심으로 공략하면 된다. 실전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금량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금량이 이렇게 보면 2022년도에 주가가 강하게 반전하고, 그러니까 월봉상 4개월, 5개월 동안 강력한 반등을 주고 1개월 동안 2개월 조정받았는데, 그 3개월 조정받고 튀어 올라온 이 시장은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이 자리가 불꽃 돌파의 매수이고요. 이 불꽃 돌파 매수의 이 볼륨이 여기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얘는 실질적으로 이만큼 올라 있는데도 가격에 조정받고 돌파하는 자리가 맥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나는 여기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사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방법은 상승 확장과 수렴해서 사는 거. 우리가 그랜빌 법칙 배웠잖아요. 그랜빌 법칙에 배웠을 때 그랜빌의 3번 법칙을 보면 중심 이동 평균선을 향해서 내려오던 게 지금 현재 이 중심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돌아서는 자리,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 등은 3배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다. N자형 이거 하나만 딱 잡아도 여러분들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채널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그 금년도 이게 2022년도부터 보면 21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44만 7천 원대, 이제 여기 40만 원대죠. 40만 원대 이 자리를 이런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이 채널을 돌파하는 이 자리. 그러면 여기를 보면 채널을 돌파하지 않고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니까 N자형의 기본이고요. N자형이죠. 여기가 N자형이고, 두 번째는 채널을 돌파하는 거예요. 채널. 이건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둘 다 불꽃 돌파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더니까 이게 76만 4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50만 원대에서 두 번째 매수인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요거는 이제 박스권 돌파. 이건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2022년도 11월 달부터 2023년도 3월 달까지 이러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이 박스권을 첫 번째로 이 시도했다가 대량 거래시키고 떨어졌다가 다시 볼륨이 죽었다가 여기서 전날보다 188%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를 돌파하는데 이렇게 시세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그랬죠. 왜 어렵다 그랬죠? 저점을 지금 현재 높이는 이런 작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선형이 길면 길수록 시세는 아주 급격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따라올 때 거래량이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Q캐피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삼각형 매매입니다. 여기 보면 11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요. 1차 가격 조정받아서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저점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높여가는데 고점은 이렇게 일치시켰다. 이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는 자리. 여기 보시면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는데 여기 거래량이 전날보다 378%가 늘었는데 이미 거래량이 여기서 이미 이렇게 바닥에서 늘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건 원형형인데 원형 지금 현재 불꽃 돌파인데 석경 AT의 2022년도, 2021년도 이때 보면 상장되고 난 뒤에 이렇게 원형형 바닥을 치고 나서 반전하고 나서 저기 고점에서 딱 맞고 나서 이 컵의 핸들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를 딱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매수의 자리죠. 이때 볼륨도 늘어나고 두 번째 날도 늘어나고 세 번째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신뢰성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꽃 돌파 매매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오늘 배웠던 건 제가 이야기했지만 1강, 2강, 3강, 4강, 5강에서 배웠던 걸 응용하는 것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꽃 돌파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물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전에서 매도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내가 새롭게 내가 이 자리를 돌파를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의 흐름들이 이렇게 N자형이 나오는 이 자리가 새로운 추세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악성 매물 손바뀜, 주인의 손바뀜이 많이 나면 날수록 시장 흐름들은 강력하게 반응한다. 이게 기본 전제이고요. 항상 의미 있는 고점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그리고 세력의 에너지가 여기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고 그랬고요.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고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세력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것 3강에서 말씀드렸댔는데 여러분들 보지 않았던 분들은 3강을 다시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매매에서 이걸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어떤 중기적인 흐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은 중기 스윙 매매법. 이걸 내가 사서 길게 끌고 가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 거 사는 쪽에서도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 사야 되고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 대바닥의 비밀, 그리고 다우의 추세 전략,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손실을 가장 짧게 쳐주고 이익을 하는 것은 끌고 가면서 극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추세 추종 전략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강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잘 따라오시면 이제 핵심 강의 2강 남았습니다. 이 2강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